자, 그러면 이제 선형과 작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란 독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토란요. 네. 어, 이 옥살산 칼슘을 네. 그냥 수용소에서 물에 담가만 놔도 되는지 아니면 굳이 열을 가해서 제거를 완전하게 해줘야 되는 건지. 아무래도 이제 열을 가해야 그 물의 수용성이라 하더라도 물순환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냥 담아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른들 토란 뿌리 이렇게 수확하시는 거 보면 껍질 벗긴 다음에 그냥 물에 담가 놓잖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빠져요. 그리고 이제 조리하는 열로 이제 이렇게 조리를 하다 보니까 또 조리하는 과정에서 빠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묵나무로 만들 때는 이제 껍질에 좀 그런 게 많아서 껍질들을 주로 이렇게 잘 벗겨야죠. 어, 저희 장모님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과도로 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깎으시던데 그렇게 깎아놓으면 또 이제 껍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독성의 물질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산형과에 들어갑니다. 이제 당근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꽃이 우산 모양으로 핀다 그래서 우산 산자를 써서 산형과에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허브 작물이 나오는데 딜과 팻넬입니다. 주로 이제 고기의 친구라고 서양에서는 고기에 가장 친한 친구를 딜과 팻넬로 칩니다. 이게 딜이 약간 좀 서양 품종에 가깝다고 한다면 회향은 동양 쪽에 가까워요. 동양 이름도 있잖아요. 회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딜의 모습은 제대로 보이는데 팻넬이 잘 안 보이는데 딜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자랍니다. 반면에 팻넬은 부채살처럼 줄기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땅 위에 올라온 게 꼭 그 뭐라 그럴까요? 무나 아니면 그 콜라비처럼 아주 통통해진 형태로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회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전초를 다 활용을 하게 되고요. 위에 지상부 활용을 하게 되고요. 씨앗도 굉장히 향기가 오래 남아서 이 씨앗으로 이제 쿠키라든지 이런 것에 토핑을 하게 되면 그 향이 그대로 이제 쿠키에 이렇게 배어서 쿠키로서도 쿠키를 토핑하는 종자를 토핑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이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자생 중에는 이제 고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본. 그게 이제 한약재로 쓰이고요. 한약재 성분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 한약재로 즐겨 쓰는 이제 자생식물이기도 합니다. 모양은 비슷하고 꽃도 아주 산역과니까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나리 산역과의 이제 대표적인 작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밭에서 키우면 불미나리, 돌미나리, 줄기가 붉은색을 띠게 돼서 이렇게 불미나리, 돌미나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품종으로서의 구분이 아니라 재배지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 품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미나리인데 밭이라든지 그런 건조한 지형에서 키우게 되면 줄기가 지상부의 줄기가 빨갛게 되면서 달라지는 것뿐이고요. 품종은 같은 겁니다. 미나리라는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미자, 매자, 모자 이게 뭐 고대어로 뭐라 그랬죠? 물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날이라는 뜻이 미나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미나리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역전 앞에서 보자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물미나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나리의 미자 자체가 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나리가 맞습니다.
물미네랄이라고 굳이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줄기 자체가 이제 향이 굉장히 진한 그런 타입이고요. 그리고 약간 습하기만 하면 예, 굉장히 그 줄기로 뻗어나가서 이렇게 많이 번지고요. 미나리는 꽃이 피긴 하지만 씨앗을 받을 수가 없어서 되게 이렇게 포복경이라고 하죠. 포복경 줄기 땅 위로 이렇게 좀 땅 속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줄기로 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냥과에서 당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귀. 당귀에는 이제 참당귀, 개당귀 또는 이제 바디나물, 요즘엔 또 일당귀라고도 있죠. 일당. 예. 근데 잎에서 향이 굉장히 진해서 일당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쌈으로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참당귀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주로 이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뿌리 약재가 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좋은 그런 이제 기능을 해서 첨단기는 굉장히 많이 어, 농가 수익원으로 이 약재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쌈채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기를 활용을 하죠. 단연생 작물이고요. 1년생에서는 이렇게 꽃대를 올리지 않고 2년생 이상 됐어야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1단기에 꽃은 안 나왔는데 1단기도 이렇게 하얀색 꽃이 피고요. 지리강알처럼, 계단기처럼. 그래서 꽃으로 주로 구분하고 잎에 있는 결각들, 이런 거. 우리 흔히 이제 쌈밥집 이런 데 가보면 주로 볼 수 있는 당귀는 다 1단기입니다. 참당귀는 잎이 좀 두툼하고요. 그리고 참당귀는 1단기만큼 향이 진하지 않아서 쌈채로는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1단기의 향이 워낙 강해서 어, 1단기 같은 경우는 쌈채소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그와 비슷한 것이 이제 바디나물이고요. 흔히 연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깊은 산속 그늘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참당귀나 아니면 구리대나 이런 사냥과와 비슷한 이제 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꽃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냇가 옆에 이렇게 사냥가로 꽃이 피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깊은 산은 아니고 깊은 산에서 거의 밑에 마을쯤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계곡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이 구리대입니다. 백지. 이것도 이제 어렸을 때는 나물로 먹고요. 주로는 이제 백지라고 해서 한약재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구리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어, 이제 바디나물이라고 했던 자화전어에서부터 백화전어, 전어 이런 게 이제 각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자화전어, 그래서 바디나물이나 그냥 일반적인 전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이제 자생 또는 야생 식물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없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소 사료로 소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 전어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최근에는 이제 나물로 이게 이제 에, 뭐 나물 키시는 분들이 전어에 이제 꽃대 올리기 이전에 이제 이파리를 가지고 이제 나물로 드시는 분도 이제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전어. 그다음에 전어하고 비슷하게 시호가 있습니다. 참시호, 시호, 개시호, 등대시호, 섬시호 그래가지고 시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자선식물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린 전초는 이제 먹을 수 있지만 꽃대 올리고 나서는 이제 못 먹는 그런 이제 자생식물에 속하고요. 점차 이제 하나하나의 시호들에 대한 이제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나물하고 파드등나물. 예.
뒤에 이제 취나물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야, 그거를 왜 뜯는 거야, 지금? 해서 이제 헷갈립니다. 뭐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 네. 이렇게 이파리에서 광택이 없는 게 참나물이고요. 약간 광택이 있는 게 파듬나물. 파듬나물이란 이름의 유래도 이렇게 광택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파드득 소리가 날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왜 파드득이지? 뽀드득 소리가 나야지. 아무튼 그런 소리가 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리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꽃 모양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협이라든지 뭐 아이급 생협이든 한살림 생협이든 보면 되게 이제 파드득 나무를 참나물로 팔아요. 예. 모습이 이제 비슷하니까. 참나물은 워낙 귀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재배작물화된 게 이 파드득 나물이다 보니까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참나물로 속였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이름 붙여서 너무 알려진 게 이제 참나물로 알려졌기 때문에 참나물로 파는 겁니다. 근데 엄격하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파드득 나물은 흔히 이제 그 이파리가 세 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츠바 참나무, 미츠바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나물 아니고 이거 미츠바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꽃 올라오는 모양도 아까 우리 그 옴근나물이 씨앗받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 파스나물도 씨앗받기 어렵습니다. 꽃대 피는데 씨앗이 아주 그 상추 씨앗처럼 뾰족한 씨앗들이 많이 달리는데 바람에 쉽게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스나물을 만약 씨앗받겠다 하시면 약간 좀 바람 피해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이제 울타리 밑이나 아니면 이제 담장 밑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바람에 날리지 않아서 빗방울에도 쉽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면 씨앗을 받기 쉽고요. 이런 나물 종류들은 대개가 이제 가을에 자동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씨앗이 맺히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봄에 파종할 때는 얼렸다가 추나철 이후에 이렇게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풍나물. 우리가 이제 씨앗을 방풍이 가장 집에서 많이 심거든요. 흔히 이제 식방풍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인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식방풍이에요. 그래서 기름나물이라고 그러죠. 기름나물. 근데 정확하게 방풍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름나물이 아니고요. 약간 좀 다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식방풍도 방풍이 아니고요. 갯방풍도 방풍이 아니에요. 방풍은 약간 좀 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방풍해서 이렇게 식방풍하고 갯방풍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수집해서 이제 씨앗 그 뭐야 유전자센터에서 보고할 때 그것을 방풍이라고 이름 적어서 이렇게 보내면 다시 반려가 옵니다. 그건 갯기름나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변에서 뭐 주변에 인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식방풍이고요. 그다음에 바닷가 모래 언덕 뭐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게 갯방풍이라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약재로 수용하는 풍을 막는 약재로 사용하는 방풍은 엄연하게 좀 다른 약재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제 기름나물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이파리에 이제 광택이 있어서 꼭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로 이제 이파리는 나물로 먹지만 이 뿌리가 예, 약재로 한약재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방풍과 갯방풍 그다음에 식방풍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찾아야 재배 농가들이한테 새로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식품 작물들의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선형과의 기타 작물로는 이제 사상자, 개발나물, 동미나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상자는 이제 이게 예, 뱀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상자가 있으면 주변에 이제 뱀이 많이 들끓는다 그래가지고 사상자라는 게 붙었고요. 개발나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잎이 강아지의 발을 닮아서 개발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는데 일본 이제 계곡가에서 이렇게 동미나리가 있어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동미나리가 굉장히 그 기피식물로 굉장히 많이 막 경고성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깊은 산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미나리를 찾기는 쉽지 않고요. 동미나리는 이 꽃가루만 피부에 닿아도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독이 많은 그런 미나리 품종입니다. 그래서 미나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모두 다 이게 미나리 약이 되고 또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강과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어, 그동안은 이제 사냥과 작물이고 생강과에 속하는 작물. 그래서 생강이란 말은 날생자, 날것, 생으로 먹는다고 그럴 때 생것의 강이라는 뜻으로 이제 생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 성명에 이제 지기버는 이제 뿔 모양, 뿌리 모양이 이제 뿔 모양을 닮아서 쓰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다들 이걸 약용으로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종소명은 오피시날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에, 생강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봉동 전북 완주에 있는 봉동생강을 생각하는데 주로 이제 모래땅이나 배수가 잘 되는 습한 땅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게 이 생강입니다. 서산 생강도 유명하죠. 그래서, 생강은 이제 대나무 이파리 모양을 닮아서 굉장히 이제 선비의 그런 이제 간식 뭐 이런 것들에서 다양하게 이제 요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심게 되면 뿌리가 삭아버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생강이 생기면서. 근데 걔네들이 뭐야, 멀쩡하게 남아있고, 또는 이제 새로운 신강이 생기고, 또 이제 자강이 생기고, 뭐 이런 형태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원강, 씨앗이 됐던 원강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원강도 쓰고 자강, 송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생강이라는 작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강은 이제 생강차 형태로 쓰고요. 자강 또는 이제 송강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장이라든지 이때 이제 활용을 하고 또 다음 세대의 씨앗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자강, 송강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염뿌리처럼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이 생강의 주산지에서는 다 그걸 이제 껍질 벗겨서 그걸로 국수 형태로 이렇게 말아먹는 그런 이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이제 토종 그런 이제 자생식물 중에 하나로서 모기를 모기 기피제라든지 이런 용도 이런 걸로도 굉장히 좀 주변 벌레를 많이 퇴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밭을 설계할 때 주로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생강을 심어서 벌레 퇴치라든지 곤충을 퇴치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화입니다. 양화. 이 양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여러분이 중부 이북에서는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순천에 계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양화를. 네. 이게 이파리 지상부의 모양은 생강하고 똑같습니다. 생강하고 똑같이 생겼고 뭐 대나무 이파리처럼 생겼고 근데 땅속 줄기에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게 이게 꽃, 꽃봉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컬리플라워라든지 이런 것들은 꽃봉오리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 양화도 이 꽃봉오리를 먹습니다. 땅속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오면 얘를 수확해서
이제 초장에다가 데쳐서 초장에다가 찍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얘를 이제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데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려서 아, 돼지고기를 삶아 먹는다든지 이럴 때 밑에 깔게 되면 이 양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이 있습니다. 생강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음, 향긋한 향이 이제 고기에 육질에 배어서 아주 감칠맛을 아주 돋구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부여 지역 수집했더니 한 농가가 이걸 울타리 삼아서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주 수집할 때 한번 발견했었는데 되게 이제 마을 뒷마당 집에 있는 뒷마당 대나무 숲 밑에 자랍니다. 그래서 대나무하고 이 양화 이파리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 향료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작물로서 인기가 높고요. 일본에서는 이걸 아주 그냥 죽어서 못 먹습니다. 아주 환장을 합니다. 네.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자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황과 울금입니다. 우리 이제 식물 분류하면서 강황하고 울금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보면 강황이 울금이고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는 모습이고요. 근경은 강황이고 그 밑에 나오는 선구 이게 울금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해요.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가짜 신문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이제 혹세무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황꽃은요 색상이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색상이 아니고요. 이 여기 오른쪽 왼쪽 끝에 보이는 게 이제 울금입니다. 울금은 그 이파리 포기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울금이고요. 강황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잎줄기가 없는데 꽃대만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강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카레 요리로 주로 쓰는 게 이제 강황이고요. 그다음에 울금은 이제 약재 형태로 쓰는 게 이제 울금입니다. 이런 이제 분류도 자세하게 봐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끝났네요. 자료는 다 했어요. 이제 혹시 궁금한 작물들이 있으면 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강황과 울금이 꽃피는 게 다르다고 했는데요. 네, 강황 가운데 있는 것도 강황인데 걔는 잎이 많은 데서 지금 꽃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잎이 모아져 있는 데에서 나오는 게 울금이고요. 강황 그러니까요. 꽃자루가 땅속에서 별도로 또 따로 나옵니다. 꽃대가요? 예, 추대가 입자루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울금, 그다음에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게 강황. 우리 식물 분류학 할 때 했었죠, 그죠? 네, 헷갈리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쪽. 어, 쪽, 우리가 이제 소리, 써지 염색. 염색하는 이제 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미지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주로 이제 얘는 씨앗이 맺히는 걸 보면 엽기과에 속해요. 엽기. 엽기는 이제 독성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엽기를 잎을 이제 냇가에 가서 막 비벼서 이렇게 독성을 내면 강가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떠오른다고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런 이제 식물이에요. 그만큼 이제 독성이 강하죠. 그런 이제 엽기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제 쪽잎이 이렇게 이제 장타원형인 게 있고 그다음에 단타원형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길쭉한 게 외쪽이에요. 외쪽. 일본 쪽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 쪽입니다. 동글동글한 게. 물론 이제 에, 처음 나올 때
이파리 모양을 봐야 돼요. 꽃대를 올리면 다 이렇게 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광명에서 어느 분이 한 분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씨앗을 심어보니까 조선 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쪽이고요. 그래서 쪽은 이제 꽃 피기 전에 수확해서 염료를 만들어서 이제 염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생초로 이렇게 염색을 하는 것을 어, 좀 하늘색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효 쪽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그 침전물이 생길 정도로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런 쪽 염료를 만드는 계급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그, 그 계급의 그 사람들은 쪽을 거의 큰 그 수영장 같은 데서 하루 종일 밟아대는 노역에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온몸이 파래요. 그, 마치 보면 그 뭐죠? 옛날에 만화에서 그 퍼런 그 누구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쪽과 외쪽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쪽을 왜 이렇게 선호했냐 그러면 옛날 그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그러니까 동쪽을 상징하는 게 이 남색, 남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출어람 할 때 람이 바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색이 이 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람이 쪽입니다. 근데 이제 동쪽을 의미하는 게 이제 또한 이 남색이기도 해요. 청색. 그래서 중국을 중앙이라고 하면 노란색이잖아요. 중앙토. 그다음에 중국에 비해서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남색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원에서 행궁잔치를 할 때 보면 에, 분홍색 그 한복을 입은 사람은 별로 못 봐도 청색으로 물들인 그런 선비들은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가 정조나 영조 임금이 맨날 강조했거든요. 제발 청색으로 물들여서 입어라. 우리는 동쪽의 동방의 나라다. 중국에 비해서. 이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청색 옷을 사극 보면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청색으로 물들인 한복을 보면 그때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를 동쪽 마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렇게 청색 한복을 입는 게 자연스럽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우리가 7강까지 이야기하면서 혹여 이제 지나가거나 그 빠뜨린 그 작물이나 또는 자생식물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 중에서 이거 있는데 이건 설명 안 했다 하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유를 중지할까요? 네,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25분이 들어와 계시죠. 혹시 질문 있는 작물 있으시면 제가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